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투자 멘토링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문자 여러분 계속 주고 계시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삼천리 자전거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8,200원에 40%예요.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네네. 예, 이거 뭐 보고 매수하셨어요? 방송에서 좋다고 그래서 사고 보니까 너무 고가에 사서. 예. 네, 많이 밀렸어요. 내려와도 그쵸? 추가 매수할까 없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김현덕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천리 자전거 좋다라고 얘기 들으시고 매수했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네. 지금 손실이 꽤 많이 나 있으신 중이시고 비중도 꽤 큰 편이세요. 이 네네. 매수한 시기 보면 올해 1분기쯤 한 3월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 요거 네. 제가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삼천리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요 내년에 자전거 네. 도로 관련 한다는 얘기가 좀 나와준 게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이 매수하신 단가 이상 상승할 가능성은 물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지금 한 4개월, 5개월쯤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장기적으로 좀 내년 이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단기에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시간 여유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으신 건가요, 혹시? 예. 그러시면 내년에 일단 재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이 되게 되면 자전거 테마 종목들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이 나와줬지만 월간 기준 보셨을 때 시장이 매수했던 8,000원 초반, 8,200원 정도 월간 기준 8,000원과 10,000원 정도까지의 도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슈에 반환 분다라면 주간 기준 전고점이라기보다 매수가 영역이죠. 8,200원 정도입니다. 매수가 영역을 돌파하게 되면 10,000원 이상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는 종목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최근 주가 하락 이후에 전거래부터 이틀 동안에 약간의 반등이 나와주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7,000원 정도까지 도달만 해준다라면 그 이후에 7,000원 영역에 횡보가 나와주고 힘을 모았을 경우 추세 전환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매수했던 8,000원 초반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 종목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가 매수할 수 있나요? 근데 비중이 40%시라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좀 어렵긴 하신데 가격적인 역량에서는 지금 5,000원 중반 정도에 일부 추가 매수하신다라면 8,000원 정도 도달했을 경우에 오히려 수익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큰 비중 마시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현재가 정도의 추가 매수 가능해 보이시고요. 네, 손절가 제시해 드린다라면 일단 5,000원 정도는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깨지 않는다라면 현재가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1차로는 최초 매수했던 8,000원 초반 자리 보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한 8,000원 정도 진입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목소리가 한결 편안해지셨어요. 네, 8,000원에 감사합니다. 꼭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천리 자전거 먼저 들여다봤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힐라코리아 필라코리아.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8,000원에 30%요. 68,000원에 30%. 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혹시? 지금 한 달, 한 달 아직 전. 한 달 조금 안 됐나? 그 정도 그죠. 된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 매수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좀 계속 내려오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김명호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매수하고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뭐 예.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요. 우선 휠라코리아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뭐 올 예. 초부터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 우선 재무제표부터 보신다고 하면은 지난 그 1분기의 실적 호조세가 그 이번 2분기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라는 회사 자체가 뭐 국내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패션 기업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꾸준한 매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의류 판매 역시 성장세 유지하고 있는데 그 패션 업체는 그 재고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추세 이어진다고 하면 뭐 재고 부담도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딱히 부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런 시장의 불안함 속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좀 의류주들을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힐라코리아 역시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좀 차트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월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상승의 흐름을 멈추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차트 보면서 손절가, 목표가 좀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그 과거에 45,000원, 4만 원 부근을 시작으로 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승 흐름은 뭐 8만 원, 8만 5천 원까지 이어갔는데 보통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하락 흐름은 그 절반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만 원, 6만 5천 원 부근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라도 6만 원 부근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6만 원 손절가 잡고 그때는 종목 정리하셨다가 하락 흐름을 멈추고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도 뭐 한 2.5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가 부근에서 횡보를 하거나 뭐 지금 뭐 유지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무난할 것 같으니까 목표가는 7만 5천 원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아니요. 이제 어차피 주식이 이제 바닥이라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힐라코리아 두 번째로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시죠? 이어서 문자 들여다볼까요? 저희 1시 땡 하자마자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먼저 지오소프트부터 들여다볼까요? 매수가 8,000원, 비중 30%. 라고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가격이 다른가요? 예, 6,500원 남겨주셨네요. 12%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김현덕 전문가님 체크 도와주시죠. 네, 바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 6,500원에 12%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여쭤보신 것 같으세요. 일단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 제가 월간 기준에서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시게 되면 지어소프트가 이제 2016년 그리고 올해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급등 이후의 패턴이나 형태를 보시게 되면 급등 이후 하락의 음봉이 나오고 나서 하단에 이평선이 모아지기까지는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 음봉 이후 이번 달 약간의 양봉 형태의 아랫골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수의 반등과 함께 종목의 반등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이 추가 급등이 나오거나 뭐 수익을 크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본전 정도 손해보지 않는 자리에 매도가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영역에 대한 문의라면 이미 5,000원대 초반선 정도에 집중을 하셨어야 됩니다. 주봉이나 일본 그림 보셔도 하락 추세 가운데 현재 6,000원 초반대 1차 저항이 만들어지고 있고 일간 기준 보셔도 6,000원 중반부터 7,000원 좀 못 미친 자리에 저항선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분모까지 간다면 현재 6,000원 언저리에서 매물대 혹은 저항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 상승이 나왔을 경우 6,500원 매수했던 단가입니다. 그 단가 정도까지가 다음 단계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6,000원 인근 현재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자리에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 종목은 손절가 잡아놓고 5,000원 중반 정도에서 초반대 추매가 됐다라면 좋았겠지만 이미 놓친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손절가 5,500원 보시고요.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했던 단가입니다. 6,500원. 6,500원 도달했을 경우에 매도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정도로 짧게 대응하신 이후에 추후에 재매수를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하단의 이평선들이 모두 모아지는 단계 5,000원 깨고 4,000원, 3,000원대까지 좀 지켜보신 이후에 요 종목 관심 있다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5,500원, 반등 시 매수가인 6,500원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아래로 짧게 잡아주셨어요. 5,500원, 밀은 6,500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어소프트였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로스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120원에 비중 25%. 단기 상승 시 매도하고 관망해야 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할지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거든요. 김명호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예, 뉴로스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인데 우선 매수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4,100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이제 잡으셨는데 뭐 단기적으로 봐야 할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기업 분석을 본다고 하면은 그 이번 1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 6,000원 부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원 목표가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전 저점 부근인 3,900원은 손절가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 보고 계시니까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더 많이 나고 챙기고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단만 3,900원 제시해드립니다. 뉴로스였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네, 013-3366-8288번 지금도 활짝 열려 있고요. 이번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 볼까요? 매수가가 53,200원에 20%, 매도를 못해서 손실 중이라고 손절가, 목표가 부탁드려요. 하트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김현탁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테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소재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3,200원에 가고 있었는데 매도를 못해 손실 중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셨고요. 일단 이 종목 큰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기준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횡보가 계속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 계속 한 5개월 이상 동안 이평선 상단에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슷한 그림 찾아본다면 작년에도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을 크게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라거나 이런 부분들 관련 테마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평선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종목의 매기가 많이 좀 부족하다, 인기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지금 현재 본다면 손절가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매수 단가까지 상승이 나와준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 자리에 못 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제가 보고 있는 중요한 맥점 자리 구간들은 52,500원입니다. 매수가 대비 약간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반등이 나올 때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1차로 52,500원 정도 목표까지 보도록 하시고요. 손절가 본다면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하락이 나왔던 47,500원 정도 보시고 만약 52,500원 도달했는데 추가 상승을 통해서 이제 본인 매수가 53,000원 초반까지 반등이 나왔다면 매수가 위에는 반드시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전 회복하면 일단 챙기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의견 주셨네요. 하단이 47,500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간 불안해지면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세요. 이녹스 첨단 소재 들여다봤습니다. 013-3366-8288번 활짝 열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예쁘다고 주셨네요. 네, 오늘 머리 좀 자르고 왔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 상한가 장중에 갔었죠. 지금 좀 풀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문의 주셨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좀 있으세요. 14,500원에 비중 30%인데 손실 보고 계세요. 김명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매수가가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좀 상승을 했다고 해서 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좀 추가 상승의 그 좀 여지를 두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차트 보면서 말씀 좀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과거에 지금 13,000원 부근 상단부, 그다음에 9,000원 부근 하단부에서 박스권 좀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대, 지지대를 좀 이탈한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오늘 좀 일본의 뭐 불매운동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한국 화장품 거기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그래도 단기간에 좀 시세를 받은 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추가 매수나 어떤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요. 9,000원 부근이나 10,000원대까지 도달한다고 하면 그때 좀 다시 한번 상승할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상승할 때까지는 이 종목 그냥 홀딩하고 계시다가 지금 손절가 라인은 제가 8,0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8,000원 혹시라도 이탈한다고 하면 추가 하락할 만한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을 다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리자 보유 사인 주셨습니다. 한국 화장품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전화 먼저 걸려온 거 봤고요. 이어서 문자 체크하겠습니다. 계속 문자 주고 계시고요. 전화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사조양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500원에 35%예요. 12,500원에 35%. 11,500원. 11,500원, 11,500원에 35%. 네. 오, 요즘 되게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너무 답답해요, 주가가. 그죠? 예.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손절을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손절가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하시고.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김만덕 전문가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지금 마음이 일단 네, 무거우실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조양의 경우 장기적 하락을 통해서 손실이 큰데 이걸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좀 이제 난감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네. 일단 약간 희망적인 얘기와 함께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 사조오양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수산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 가지고 수산주들도 주가가 급등한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최근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반등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윗골이 달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 그래도 희망적이라 약간 본다라면 이 종목의 PBR 현재 0.4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모두 매각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씩 나눠 가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16,000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16,524원으로 현재 PBR 기준 봤을 때 2배 이상 상승이 나와야 된다. 2.5배 정도 상승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주는데 시장이 매수한 단가 11,500원이라면 이거보단 굉장히 낮죠. 그러나 주가는 거기에 이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이나 주봉,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 이 종목이 월간 기준에서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와 2015년 4년 만에 정고점 부근이라거나 급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난 시기죠. 그리고 그 이전에 2007년도에 상승이 나와주었는데 평균적으로 4년 전후 기간을 두면서 고점을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5년 이후에 장기 하락이 나와줬지만 지금 4년차 주기가 접어들면서 6,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한 1년 정도 여유 기간이 있다라면 나중에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을 경우는 이 종목에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PBR 1 기준 봤을 때 충분히 10,000원 이상 시청자님의 매수가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일단 희망적인 내용이고요.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뭐 현금으로만 들어갔고 여유 있게 한 1년 정도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종목을 무리하게 지금 지수가 전반적인 그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시기에 손절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가져갈 수 혹시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러시면 요 종목 손절가를 넉넉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한 몇 년 사이에 최저점 본다라면 한 6,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6,000원 정도까지 깨지 않는다라면 추후에 10,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가 영역 11,500원이나 12,000원 이상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6,000원, 추후에 10,000원까지 도달한다면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추가 상승 여력을 답변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조오양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시대요.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일진다이하고요. 예, 35,800원에 50% 갖고 있는데요. 예, 이 주식이 또 유상증자도 나올 것 같고요. 예. 이게 손실을 얼마나 감수해야 되나. 좀 지금 알고 일단 있습니다. 네, 손실 보고 계셔서 네. 네, 걱정이 좀 있으세요. 네, 근데 네. 어제 오늘 그래도 좀 뛰긴 뛰네요. 근데 자회사 이슈라서 이거 어디까지 갈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김명호 예,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이 회사 그 공업용 그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하는 회사인데 그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우선 네. 재무제표부터 보신다고 하면은 그 2분기 실적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이 역시 그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진 복합 소재가 그 수소 전기차 연료 탱크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 현대차에 연료 탱크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2030년까지 뭐 연간 50만 대 생산 능력을 뭐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좀 매출 성장성이 기대된다 볼 수 있겠고요. 차트 좀 이어서 보신다고 하면은 그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7월 18일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 주가가 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좀 하락하는 이유 역시 일진 복합 소재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수소 탱크 복합 소재가 그게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만드는데 그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 탄소 섬유를 수입하는데 좀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회사 역시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심리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 이유가 있는데 하지만 그 수소 전기차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기 전에 대체할 만한 회사를 찾을 만한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도 있을 거고 그 제일협력사인 그 현대차의 협조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가 지금 35,000원 부근 뭐 저항대 그리고 25,000원 부근 지지대 형성해서 횡보하고 있는데 우선은 37,500원 요 저항대를 뚫는 게 중요한데 이 과거에도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최소한 35,000원까지는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래? 35,000원까지는 올라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35,000원 도달한 이후에 혹시라도 주가 다시 흘러내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고 만약에 그때 좀 강하게 뚫는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목표가 37,500원까지는 도달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홀딩 좀 요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 들여다봤고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문자 계속 주고 계세요. 빠르게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옵트론텍 볼까요? 매수가 5,760원을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고 오늘 굉장히 강해요. 네,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김현덕 전문가님, 옵트론텍은 더 들고 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트론텍은 휴대폰 부품주입니다. 광학 소재 관련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여쭤보셨는데 오늘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이 상승 나온 이유를 본다라면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 발표 건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면 현재가 매도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옵트론텍 같은 경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휴대폰 부품주로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의 그 갤럭시 노트 그 공개 관련해가 주가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10%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었고 시청자님의 매수가 대비 일부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강하게 나오면서 수급들을 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부족하다면 이 종목이 추가 상승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조금 이 종목의 차트 월봉상 확대해 보시게 된다면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월봉상 기준의 상승세 흐름이 이어진 이후에 하락 추세가 장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옵트론텍의 수급이 월봉 기준 양봉 형태여서 지난달 음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약간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강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5,900원대 영역, 현재가 정도의 일단 수익 매도를 확실하게 하시고 다른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현재가 매도 의견입니다. 네네. 큰 욕심 없이 현재 부근에서 작은 수익 챙기고 가자라는 관점 옵트론텍 분이 말씀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이거 질문해도 돼요? 화장품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뭐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로 직행이 돼 있고 네. 오늘 다시 화장품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 지금 말씀하신 뭐 IT 부품 관련주, 스마트폰 이거 카메라 모듈주인데 이런 주가 더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네네. 화장품 관련주는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랜 조정을 거쳐서 오늘 겨우 이게 급 상승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이 나온 이후에
때문에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와줬는데 한국화장품이라거나 뭐 코리아나라거나 화장품 제조라거나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진바닥권입니다. 과거에 지지라인마저 깼던 자리에서 올라와 주었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화장품주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이건 일본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이 미국과의 그 분위기가 다시 이제 한쪽의 힘이 우위가 되면서 이 다툼이 해결된다라면 화장품주들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한국화장품 제조나 한국화장품 등등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지금 중국이 미국에 좀 약간 숙이고 나가는 분위기죠. 9월 초 정도의 그 결과가 아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9월 달까지, 이번 달 지나고 나서 9월 달부터 중국이 확실하게 일본의 힘에 우위에서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우상향은 장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저점, 지지라인 이상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장기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뭐 긍정적인 사인들이 좀 나와야겠지만 일단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화장품주에 대해서 의견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는 S맥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160원, 비중 20%. 장기적으로 가면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어요. 막 주저앉다가 요 근래 3일 반등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김명호 전문가님 더 들고 갈까요? 반등 이어질까요? 예, 우선 지금 손실 구간이 좀 크시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누리호스와 좀 차트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좀 매매 성향도 좀 비슷한데 지금 최근에 국내 시장의 주가들이 대부분 과대낙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지금 뭐 이삭줍기를 하고 있다, 뭐 바닥권에서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S맥 역시 지금 하단부에서 최근에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대낙폭한 부분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 20% 정도 있으신데 800원 부근 정도까지 상승 흐름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뭐 매수 자금이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한 10%에서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범위인 1,100원까지 뭐 단기간 내에 올라오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뭐 900원 부근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900원 부근을 돌파한다고 하면 1,000원까지는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900원 부근 뚫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평균 단가 낮춘 매수가 범위에서 종목을 정리하시는 게 좋은 가격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단가 낮추는 법 말씀드렸습니다. 800원에서 10%, 5%가량 추가 매수, 900원 부근 갔을 때요.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네, S맥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S퓨얼셀 볼까요? 20% 매수가가 28,400원. 아이고 많이 떨어졌다. 네, 김현덕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퓨얼셀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실이 많이 크신데요. 28,400원 대비했을 때 지금 15,000원이기 때문에 손실도 굉장히 큰 편이시고 이 종목은 섹터를 보시게 되면 수소차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연료전지 포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나 흐름 같이 보시게 되면 장기 하락 추세에 이어져 있고요. 월간 기준 보셨을 때 과거에 한 2만 원 정도의 지지라인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개파락 이후에 아래꼬리 달리면서 신저가를 갱신했던 모습입니다. 수소차 관련 부분들 같이 보시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수소차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본의 지금 관계 부분 같이 봤을 때도 일본 쪽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수소차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뭐 수익을 본다거나 손실을 굉장히 크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의 반등이 나온다면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 17,500원 정도, 17,500원부터 18,000원 사이까지 온다라면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신저가 갱신했기 때문에 최근 저점 나왔던 자리인 14,000원 정도 손저가 잡으시고 이탈 시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보수적인 사인 주셨는데 일단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18,000원, 17,500원 이 구간에서는 정리하자라는 의견 상단인데 이때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S퓨얼셀 들여다봤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볼까요? 한전 KPS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31,200원, 비중이 40%. 비중이 좀 있으세요. 배당까지 홀딩하면 될까요? 김명호 전문가님.
예,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드린다고 하면은 그 배당이 이루어질 때까지 홀딩에도 무리는 없다 좀 보여지고요. 한전 KPS 한전으로부터 좀 이제 출자된 회사로서 뭐 전력 설비와 관련된 그 사업만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재가동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뭐 현재 최근에 주식 국내 증시의 하락 흐름에도 주가 방어 잘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 지지받으면서 잘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급등을 없을지언정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뭐 손절가와 목표가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3만 원대 부분에서 지속적인 저항 받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3만 원대 이탈한다고 하면은 주가 추가적인 하락 흐름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3만 원 부분에서 딱 손절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뭐 29,500원, 3만 원 부분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때 뭐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뭐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뭐 배당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뭐 기술적으로 32,000원 부분까지는 저항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32,000원은 목표가로 잡고 좀 주가 흐름 지켜봐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 일단 홀딩 의견 나왔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전화와 문자를 통한 상담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갈까요?